자, 주간 EPL입니다. 맨체스터 시티가 쉽지 않은 경기였습니다. 웨스트햄 경기였죠? 웨스트햄이 사실 더 잘했어요. 네, 맨시티가 고생 좀 했어요. 그렇죠. 그러나 이겼습니다. 이게 강팀이죠. 사실 모든 경기가 펩 가르디올라도 인터뷰의 기조를 보면 매 경기 우리가 원하는 축구로 상대를 장악할 수 없다는 점을 항상 인정하는 감독이에요.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이번 인터뷰에서도 그랬잖아요. 네. 돈 많다 우리 돈 많이 쓰면 이런 스쿼드를 꾸릴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는 펩이 막 나 그런 거 아니야라고 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예전에 그 얘기도 있었잖아. 내가 운 엄청 좋은 감독이다. 선수발 탄다. 그런 선수들을 보유하고 시작했다. 바르셀로나 예전에 그 유스들. 그죠. 그런 얘기도 하고 이런 것도 그렇고 그리고 생각해 보면 그 이상한 쫄보 전술이 있어서 그렇지 예전부터 바르셀로나를 떠나고 난 다음서부터는 조금씩 실리적이고 직선적이고 이런 걸 좀 추구를 했습니다. 섞어가려고. 이제 4-4-2로 약간 지역 수비하는 형태도 맞아요. 경기 때마다 보여주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를 펩이 그냥 바뀐 것인지 아니면 아르테타가 나가고 들어온 그 코치 이제 펩의 스승이자 지금은 동료 아니에요. 그렇죠. 그 사람의 영향이 있는 건지 뭔지는 뭐 명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펩의 맨시티는 변했고 셉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변하는 것도 단순히 그 과정에서 내가 변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보다 성과를 확실하게 증명하는 게 필요한데 결과가 안 나오면 사람들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비기어도 물론 중요해요. 근데 그 비기어에 앞서서 우리가 하나 들여다봐야 될 맨시티가 도전하는 연승 기록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땐 이 타이틀을 세워도 충분히 펩과 맨시티가 정말 이렇게 변했구나. 이게 증명될 수 있는 하나의 도구가 생긴다고 생각해요. 어마어마한 기록인데 무패가 아닙니다. 연승이죠. 연승이에요. 그냥 무패보다 훨씬 대단한 게 아닌가 좀 이렇게 좀 보이기도 하는데 일단 지금 맨시티의 상황을 먼저 보겠습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승점은 12점 차로 벌어졌고요. 이거는 뭐 설레발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뒤집어지기 힘들 겁니다. 네, 너무 차이가 벌어졌어요. 리그 우승 트로피를 이제 에티하드 스타디움에 갖다 놔도 진짜 뭐 별 문제 삼지 않을 거예요. 네, 누구도 뭐라 하지 않을 것 같고 리그 14연승 18경기 무패 이 18경기 무패 기간 동안 5실점만 허용했던 맨시티고요. 네. 공식전 20연승 잉글랜드 1부 리그팀 역사상 최다 연승은 당연한 일이죠. 네. 여기에 더해서 공식전 27경기 무패 24승과 3무인데 펩 가르디올라의 맨시티가 예전에 단일 시즌이 아닌 시즌을 거쳐서 28경기 연속 무패를 했던 적은 있어요. 그러니까 시즌을 걸쳐서 시즌 말서부터 시즌 뭐 초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제 이번 주 주중에 있는 울브스전까지 무패를 하면 펩 가르디올라의 맨시티가 기존에 세웠던 28경기 무패와 타이를 이룰 수 있다. 이 부분이 있고 이 27경기 성적이 24승 3무 63득점 8실점. 밸런스가 아주 훌륭하죠. 득실 마진이 57이야. 57 맞나요? 맞죠. 예. 56? 56? 55구나. 존나 창피하다 우리. 내가 처음에 틀렸는데 얘는 또 다 틀렸어 다. 근데 형은 또 수긍할 뻔하셨어. 우리가 예. 기탄 수학을 더 열심히 했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기탄 수학이 뭐죠? 그 이제 수학 관련해서 한 페이지에 문제가 숫자로만 10개 정도 적혀 있는 게 있어요. 암산 빨리 하는 거. 그거 이제 풀어가지고 뭐 수학 능력을 높인다 이런 거 하는데. 그거는 뭐 약간 그 학습지 같은. 네, 학습지 같은 구몬 이런 거. 구몬 같은 거. 재능 이런 거. 어렸을 때 그거 많이 풀려고 그랬는데 제가 좀 게을러웠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좀 현실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전에 수학 학습지 같은 거 없으셨어요? 있었죠. 그렇죠. 영재 수학도 있었고 뭐 많이 있었죠. 그러니까. 학습지 같은 거 어릴 때 많이 하니까. 대교 눈높이 이런 거. 그래, 맞아. 눈높이도 있었지. 그렇죠. 빨간 펜. 여하간에. 그래서 이 어려운 기록은 이제 제쳐두고 유럽 단일 시즌 최고 연승 기록에만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소개하는 기록은 단일 시즌 최고 연승이죠. 단일 시즌. 그래서 보면 이 기록은 2014-15 시즌에 레알 마드리드가 세웠는데 무려 22연승이었습니다. 22연승. 이때가 2014년 9월부터 12월까지 안첼로티 감독이 레알 마드리드를 이끌고 정말 최전성기를 누릴 때인데 당시에 전반기는 진짜 레알 마드리드가 무적이었어요. 근데 후반기에 마르셀로랑 모드리치가 부상을 당하고 선수들의 클럽 월드컵 병행에 따른 체력저 의 여파 때문에 결국 정작 이 시즌 레알 마드리드는 무관, 그렇죠. 라이벌팀 바르셀로나는 트래블. 그렇지. 좀 이런 묘한 결과가 나오게 됐죠. 트래블 했던 시즌이 14-15 시즌인가요? 맞아요. 15-16 시즌 아니었나? 15-16은 당시에 레알 마드리드 우승. 그때부터 3연속 우승하죠. 맞아. 이때가 엔리케. 맞아. 그래. 이전이 레알 마드리드가 이제 라데시마를 했었고 전전에. 이때 그래서 안첼로티가 후반기 성적의 저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레알 마드리드에서 감독직을 이어가지 못하게 됐고 이후에 베니테즈가 잠깐 레알 맞다가 5-0 전술 써가지고 개 쳐맞다가 맞아. 지단이 와가지고 1호 대챔스 우승을 했어요. 이제 저 생각났어요. 그렇죠. 그래서 되게 이상해요. 이때 기록은 레알 마드리드가 22연승을 세웠는데 정작 무관이고 바르셀로나가 트래블을 했다는 이 아이러니함이 있지만 이 당시 전반기 레알은 진짜 굉장했던 때였었죠. 그래서
2019-20 시즌, 그러니까 지난 시즌의 바이언도 단일 시즌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21연승을 세운 적이 있습니다. 작년 2월부터 파리와의 챔피언스리그 결승전까지. 이때 연승 엄청났죠. 그렇죠. 그러니까 2월부터 시즌 끝날 때 경기까지 다 이긴 건데 이때 시즌이 끝난 게 아니면 연승 더 이어갈 수도 있었지만 분위기가 시즌이 하필 끝났기 때문에 그렇죠. 21연승에서 끝난 기록이에요. 그래서 맨체스터 시티가 21연승에 도전하게 되는 경기는 이번 주 주말에 덕현이 형이 중계할 울브스전이 있고요. 그리고 22연승에 도전하는 경기가 공교롭게도 이번 주말 맨체스터 더비예요. 지난 시즌에 솔샤르가 맨시티를 잘 잡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올해의 느낌은 좀 다르긴 해요. 그리고 맨시티가 체급이 훨씬 더 강해졌기 때문에. 그렇지. 근데 또 이 지역 라이벌과 경기에서 단일 시즌 최고 연승 기록이 한 방에 달려있다는 거, 이거 참 묘한 의미인 것 같습니다. 이것도 아마 맨유 입장에서도 깨고 싶을 거예요. 우리가 깬다. 근데 그쵸. 맨시티는 여기선 내가 절대 안 깨진다. 이런 생각을 할 거고. 네, 그리고 단일 시즌이 아닌 시즌을 거쳐서 유럽 최다 연승 기록도 따로 있는데 이건 바이언이 세웠습니다. 네. 아까 얘기드렸던 단일 시즌 21연승을 세웠던 바이언이 올 시즌 개막하고서 2경기, 리그 개막전이랑 슈퍼컵 세비야전까지 이겨서 그래. 23연승을 달성했거든요. 근데 이거 되게 좀 얼척없이 졌어요. 그죠. 잘 나가다가 호펜하임 원정에서 1대4론가 졌어. 근데 그 이후에 호펜하임 지금 분데스리가 중하위권이거든요. 그래. 그래서 굉장히 좀 애매한 상황인데 그 정도로 바이에른 뮌헨은 어쨌든 23연승으로 유럽 최다 연승 기록을 가지고 있다. 특히나 대단한 건 코로나 때문에 6월, 7월, 8월 일정이 빡빡했고 챔피언스리그를 한 주에 2경기 치르는 일정이 사실 말이 되나요? 그런데도 바이언은 이걸 세웠다는 점에서 아주 의미가 컸었는데 23연승에 도전하는 경기 맨시티는 소튼전이에요. 그래서 사실상 이번 주말이 이 모든 기록에 도전하는 맨체스터 더비가 가장 큰 복병이 되지 않을까. 자, 그러면 울버햄튼, 맨시티, 소튼까지 이기면 네. 단일 시즌 기록도 싹 다 깨는 거고 유럽 최다 연승도 걸쳐서가 아니라 그냥 단일 시즌에 조지는 이거는 어마어마한 기록이 나오는 거죠. 이제 맨유를 또 잡아야 되는 중간에 상황이니까요. 그래서 맨체스터 시티가 이 기록을 세울 수 있을까와 별개로 지금 세우고 있는 20연승이 정말 대단한 이유는 아까 얘기했던 호날두가 있었던 당시에 레알 마드리드, 그리고 당연히 레비의 엄청난 결정력을 봤던 지난 시즌의 바이언. 근데 맨체스터 시티는 스트라이커로 따졌을 때 내세울 만한 선수가 없습니다. 아구에로가 지금 꽤 오랫동안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요즘에 네. 복귀했지만 아직까지는 폼이 정상까지 올라오지 않은 것 같고. 그렇죠. 아예 뛰질 못했죠. 네. 네, 그리고 제주스는 지금 리그 4골이에요. 그래.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봤을 때 근데 요즘에 제수는 움직임은 좋아요. 네, 그쵸. 움직임은 좋아. 단지 골은 이제 안 들어가는 네. 건 뭐 걔는 원래 그런 애니까. 약간 세모발이라는 그렇지, 평가가 있죠. 네. 그래서 보면 맨체스터 시티는 오히려 골고루 득점원이 되고 있죠. 균도안, 그리고 필포덴, 여기에 더해서 뭐 데브라이너는 당연한 것이고 스털링에 대한 평가가 좀 박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너무 이번 스토리 좋아요. 네, 임팩트가 커서 그렇지. 지난 시즌 리옹전의 여파가 아직도 있어서 네, 그런 거야. 그것 빼고 살릴 때 적절히 살릴 줄 알고 기회를 많이 잡는 만큼 영리하고 침투를 잘하는 선수인 거죠. 케빈 데브라이너의 폼도 좀 올라와줘야 되는데 네. 지난 경기 이런 걸 보면 어시스트를 하고 그랬습니다만 이전의 케빈 데브라이너 모습보다는 좀 아쉬운 부분이 약간 그건 있습니다. 있죠. 네. 네. 근데 뭐 베르나르도 실바가 또 워낙 베르나르도 실바 대단합니다. 절정이니까 예. 또 그런 부분은 기대해봐도 되겠고, 특히나 웨스트햄전은 이른바 수트라이커 디아스와 스톤스가 또 한 컷씩 넣었죠. 센터백 2명이 네, 되는 팀의 면모를 저는 보여줬다 생각이 들고요. 게다가 올 시즌 맨시티는 코로나 이슈가 일단 겹쳤던 그쵸. 팀이고 시즌 초반에 부진했습니다. 안 좋았어요. 레스터전의 대량 실점. 그래. 네, 그런 부분도 있었고 부상자도 많았어요. 저는 초반에 맨시티 펩이 난 솔직히 그런 생각도 했어요. 무리뉴가 그렇게 이제 약간 내려왔듯 펩도 그 타이밍이 온 건 아닌가 그쵸.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조용히 스물스물하고 이렇게 오다 보니 지금은 아예 위에가 있잖아요. 그때 그 웨스트로미치 알비온전에 대기심한테 왜 추가 시간 3분 주냐고 그래. 막 이렇게 달려들어가지고 맞아. 했던 거, 그때만 해도 펩이 이렇게 절정을 다시 올라올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는데 그러니까. 회복을 했죠. 그래서 이런 이슈 덕분에 맨체스터 시티의 연승 기록은 더 평가를 받을 만한 여지가 있는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 사실 여전히 지금 최강의 감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요. 네. 전술의 어떤 다채로움, 그렇지. 유연성, 팀을 확실하게 끌어올릴 수 있는 능력. 두 명을 꼽으라면 클롭과 펩을 꼽을 것 네. 같은데 약간 결이 다르죠. 그렇죠. 그리고 클롭은 이제 올 시즌은 약간 좀 부침을 어려움이 겪고 있고 있는 것 같고. 뭐 어떤 사람이든 간에 어려움이 네. 없는 건 없습니다. 그렇죠. 이제 그런 거 있죠. 우리도 사실 한 경기 한 경기에 1위 1비 하면서 막 그렇게 봅니다만 그게 있는 것 같아요.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좀
시즌 전체를 보게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막 1일 비하는 게 원래 축구의 재미잖아요. 근데 그러다가도 이렇게 좀 보면 어느 순간 올라가 있는 사람들이 있고 어느 순간 내려가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 이게 결국 시즌 우승하려고 하는 거지 그쵸. 한 경기에서 끝내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네. 길게 보게 되는 게 있죠. 펩이 이번 시즌에 그런 걸 좀 보여준 게 아닌가. 네. 네. 그래서 펩 과르디올라는 이미 2018년에 승점 100점, 대단한 리그 성적을 냈고, 그죠. 2019년에는 도메스틱 트래블, 자국 대회 다 쓸어갔죠. 그렇죠. 이렇게 다 달성을 했던 모습이 있었는데 다음에 도전할 기록은 유럽 최다 연승이 아니겠느냐. 이미 시티 팬분들의 많은 기대를 받고 있고요. 가능하죠. 근데 이와 별개로 펩 과르디올라의 인터뷰는 굉장히 겸손했습니다. 지금 유럽과 전 세계 최고의 클럽은 바이언이다. 그들이 모든 대회에서 우승을 거뒀기 때문이다. 바이언은 최고의 팀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거 본인이 한 그 6관왕을 했잖아. 그쵸. 바이언이. 뭐 인정입니다. 네, 이거. 당연한 인정이고 같은 이유로 잉글랜드의 챔피언은 리버풀이다. 그들이 최고의 팀이다. 우리가 그 왕관을 가져오고 싶다면 우승을 해야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디펜딩 챔피언이기 때문에 이제 네. 리스펙트 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 아직 설레발 안 떨겠다. 이게 기자의 어떤 기사로만 따지면 이런 게 제목으로 펩 과르디올라 여전히 잉글랜드 챔피언은 리버풀이다 이렇게 실릴 수 있어요. 근데 제목만 보면 뭐야 이거 리버풀 매기는 건가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데 인터뷰 전문을 보면 절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틀린 말이 아니니까. 예, 왜냐하면 3월쯤에 지금 이제 딱 3월 접어든 거잖아요. 펩 과르디올라가 이 인터뷰에 덧붙인 내용이 아무리 3월에 잘 나가더라도 여기서 모든 걸 단언하는 건 너무 이른 단계다. 우리가 지금 무적의 어떤 결과를 내왔던 점은 인정하나 지금 모든 걸 다 잃었다고 들뜰 단계가 아니다. 결국 마지막에 남는 건 트로피다라는 그치. 내용이거든요. 실제로 3, 4월에 흔들리는 팀들이 많아요. 그렇죠. 원래 그때쯤에 또 부하가 걸리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그리고 유럽 대항전을 치르는 클럽들은 그때 챔스 토너먼트에 막 들어가니까 부담되는 일정이라서 아마 이런 얘기를 더 한 것 같고 네. 개인적인 의견 궁금함입니다. 아스날 무패 우승 그 다음에 첼시 한 시즌 15실점 이런 거랑 이렇게 뭐 아니면 뭐 승점 100점 네. 혹은 지금 맨시티가 하고 있는 연승 이런 거 중에 뭐가 제일 달성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까? 다 어렵거든요. 다 어렵죠. 네. 아스날 무패 우승이 무승부가 많다지만 한 번도 안 지고 우승하는 건 또 쉬운 일이 아니고 15실점도 지금 생각하면 이게 말이 되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고 네. 승점 100점이 간혹 나와요. 라리가에서 한번 뭐 유베도 한번 했었고 그렇죠. 이번 맨시티도 했었는데 그것도 또 쉬운 일이 아니고 뭐가 좀 어려워 보이나요? 저는 그 첼시의 15실점. 나도 약간 네. 저게 가능한가? 왜냐하면 무패는 지난 시즌에 와포드한테 깨지기 전까지 리버풀이 한 번 가까이 갔었잖아요. 그 근처 갔었지. 네, 그 경기력을 압도하지 않고서라도 적절하게 승부를 그때그때 봐줄 수 있는 어떤 해결사, 센터백이라든지 아니면 맞아. 뭐 팀의 주요 득점원이 될 수 있는 프리킥과 같은 어떤 세트피스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으면 그리고 잘 버텨낼 밸런스만 있으면 무패는 어느 정도 달성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해요. 최근에 그것도 있었죠. 뭐 최근은 아니다. 콘테 유베가 또 무패 우승을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그렇죠. 1-1 때. 네. 네, 그러기도 했었고 그리고 이제 그 연승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10년 동안에도 봐왔던 기록들이 다 그렇지. 있었잖아요. 근데 15실점은 근처를 간 팀이 없어. 아틀레티코를 이번에 이번 난 갈 줄 알았단 말이야. 네, 근데 아니야. 결국 초반이 지나고서 좀 페이스가 그렇지. 꺾였잖아요. 실점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 15실점은 진짜 정말 깨지기 힘든 좀 이상한 네. 기록이에요. 현대 축구의 전술로도 그 당시 기준으로 무리뉴만큼의 혁신적인 수비 전술을 가지고 오는 감독이 아닌 이상 이게 달성되기는 저는 정말 어려울 거라고 쉽지 봐요. 않다.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맨시티 연승 기록은 이번 주 안에 뭔가 굉장히 중요한 분수령을 넘어갑니다. 네. 요걸 한번 우리가 계속 이어가서 다음 주 이것까지 기록이 까지면 또 다음 주에는 뭐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죠. 네.